네, 안녕하세요. 쉽게 하는 주식 리치퓨처 대표 주식왕입니다. 9월 22일, 네, 오늘은 수요일이네요. 예, 수요일 시황과 종목 시작하겠습니다.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? 이제 오늘 밤 지나면은 목금 또 매매를 하고 또 이제 토요일, 일요일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충전 잘 하세요. 예, 재충전의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헝다그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헝다그룹이랑 그 헝다그룹이고 뭐고 간에 앞으로 주식 시장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 FOMC 이제 회의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어떻다라는 걸 전체적으로 좀 짚어보고 가는 좀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헝다그룹 이야기부터 하도록 할게요. 이거가 그냥 헝다그룹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못 냈다라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으로,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돈을 지금 못 내고 회사가 부채 투성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면에 정치적인 탄압이 있지 않느냐라고 또 보는 시각도 있어요. 어떻게 되냐면은 중국의 그 정치 세력들의 파벌들이 있죠. 뭐 태자방, 그 다음에 상하이방, 그 다음 공천당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시진핑이 있는 태자방 쪽에서 상하이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하이방 쪽에 연결이 돼 있는 헝다그룹을 건드리는 거 아니냐. 이런 또 의혹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일단 표면적으로 지금 뉴스에는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죠. 뭐 시진핑이 내가 뭐 니들 상하이방이니까 건드린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안 해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는 돈이 300조 원 정도 부채가 있고 여기에 대한 이자가 23일 내일입니다. 23일 이제 갚아야 되는데 못 내면은 파산 처리된다라고 합니다. 예, 근데 문제는 이 이자를 한번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자는 지금 계속 돌아온다. 이자는 계속 돌아온다. 그래서 요 부분이 문제가 된다. 이렇게 보면 되고요.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리를 좀 했어요. 이제 이렇게 됩니다. 리먼이 무너져도 미국이 다시 일어섰다.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? 괜찮을 것이다라고 봅니다. 괜찮을 것이다. 자, 그런데 어, 중국 정부가 도와줄 것이냐라고 봤는데 이제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지금까지는 계속 비관적으로 본다는 거죠.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, 그러니까 왜 방만한 경영을 했느냐. 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영 매체라는 곳들은 전부 중국 정부에서 검열을 하죠. 내용들이. 그래서 어, 이거는 뭐 중국 정부의 입장이 아닌가.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중국 정부에서 안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심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헝다그룹 또 자체 내에서는 배당금을 어마어마하게 줬습니다. 헝다그룹이. 그러니까 매년 배당으로 돈을 어느 정도 챙겼다고 해요. 배당을 받아가지고. 그러니까 외부 탄압이 들어오는 거를 미리 알고.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되겠죠. 외부 탄압이 오는 걸 알고 자금을 배당 수령으로 빼돌렸다. 쭉정이 회사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.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돈을 뺀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냥 이런 거 없이 외부 탄압 없이 외부 탄압 뭐 보이지 않는 뭔가의 어떤 힘이 없이 이런 거랑 상관없이 배당금만 빼먹은 거면 빼먹은 거라면 이건 뭐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게 M&A에서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돈이 많아요. 저 회사 가만히 보니까 뭐 무너진다 하는데 뭐 땅 팔고 뭐 이렇게 배당하고 뭐 이러면 돈이 꽤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업도 뭐 잘하면 살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그런 그 확률적인 그러면 일단 강제 M&A를 해가지고 회사 재무 안에 있는 돈은 이제 배당 같은 걸로 싹 다 빼먹습니다.
쭉정이만 남기고 이제 가는 그 버려버리는 스타일의 이제 운영을 하는 곳들도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. 예,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. 그래서 이거는 뭐 나쁜 짓이다. 그냥 나쁘다. 나쁜 짓이다. 나쁜 행동이다. 결론은 지금 돈을 못 내서 채무 이자 이건 이제 지급을 못해서 무너진다라고 보는데, 헝다 자체에서는 부동산 지금 처분 가지고 있는 거 뭐 홍콩에 있는 빌딩이고 뭐고 이렇게 좀 팔아가지고 돈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안 산다. 주위에서 지금 안 사고 있어요. 왜 안 사냐? 이 망해가지고 이 막 헐값에 나오면은 그때 살려고 안 산다 이거죠. 시장이 참 냉정합니다. 안 도와줘요. 좀 규모가 좀 줄어들면은 그때 사겠다 이거죠. 그 다음에 그래서 헝다그룹은 아마 무너지지 않을까 봅니다. 길게 보면은 결국은 이자를 뭐 내고 또 내고 버티고 하다가 결국은 무너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. 중국이 중심이 아니에요. 그 정신 아직도 뭐 중국이 뭐 미국을 제패하고 어쩌고 뭐 이거 이런 사람들 좀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. 미국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건 괜찮다. 괜찮다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헝다그룹 때문에 중국이 무너진다는 논리 때문에 이해되세요? 제2의 리먼 사태가 중국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이 논리잖아요.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냐. 그럼 헝다그룹 저거 300조 원, 3천억 불이거든요. 300조 원 못 내가지고 중국이 무너진다. 그럴 거면 세계 뭐 1위를 뭐 경쟁을 하고 그럴 가치도 없는 거예요.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600조 가까이 되잖아요. 580조인가 뭐 600조인가 뭐 그렇잖아요. 근데 회사 하나가 300조 원을 못 냈다고 해서 회사의 부채지 국가 부채가 아니잖아요. 물론 파급은 있겠죠. 주위 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중소기업들부터 해가지고 파장은 있겠지만 그게 한 30% 플러스 된다고 해도 한 400조 정도라고 보면 그것 때문에 중국이 무너진다?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. 그리고 진짜 그래서 무너졌다면 여지껏 이거 가지고 막 저 뭐 중국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 이렇게 막 저 TVN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. 교수들 다 싸그리 미국 가서 공부 좀 다시 해야 됩니다.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걸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무너질 거면은 그 뭐 세계 제패를 못 하는 거죠. 자, 그리고 미국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중국을 앞으로 뒤로 계속 못 살게 군 나라가 미국이다. 못 살게 굴었다는 게 이제 이런 거죠. 왜냐? 자기들이 1등을 해야 되는데 밑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괴롭힌 거야. 지금까지 어떤 무역 분쟁.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괴롭힌다기보다는 중국이 미국에 있는 어떤 특허권,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술 등을 많이 빼갔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상표 같은 것도 뭐 가짜 상표 만들어가지고, 그 흔히 말한 짝퉁이라 그러죠. 모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팔고 이래가지고, 처음에 없을 때 많이 그런 걸로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.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알면서도 계속 봐줬습니다. 그걸 묵인해주면서도 이제 많이 크니까, 지금에 와서 이제 제재를 좀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말을 안 듣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미국 무역 분쟁이라는 게 생긴 거고.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무너진다면 여기에서 반사 이익을 얻는 나라는 미국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지금 떨어질 게 없어요. 헝다가 떨어지면 오히려 미국 주식이 올라야 돼. 근데 이제 물론 헝다 그룹에 이제 투자한 회사들이 미국 회사들이 좀 있다는 거죠. 근데 있어 봐야 그럼 무슨 몰빵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갔다가 뭐 안 되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. 투자 실패는 많습니다. 예. 우리나라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. 뭐 과자만 만들어 파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만 만들어 파는 것도 아니에요. 선물 투자도 하고요. 우리나라 회사들이. 그다음 기업 인수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것도 뭐 주식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M&A 같은 것도 하고 모르게 투자를 많이 해요. 부동산 같은 것들도 하고. 근데 다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. 투자라는 거는.
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한테 그렇게 뭐 독이 될 게 없다. 미국이 뭐 그렇게 독이 될 게 없다. 그래서 지금 뭐 미국장 떨어지고 이런 거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역대 지금 미국의 어떤 중국 고립 전략, 그러니까 중국을 외톨이로 놔둔다는 거예요. 이 고립 전략은 최종 목표가 중국의 분열입니다. 중국의 분열. 소수민족이랑 전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념 체제가 전부 갈려 가지고 중국이 분열돼 가지고 뭐 연방 아니면은 뭐 독립국가처럼 이렇게 나눠져 버리는 게 미국의 최종 목표입니다. 땅이 일단 너무 크고요. 인구가 너무 많아요. 그리고 체제는 공산당 체제 유일 당이죠. 다른 당 자체를 허용을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유라는 게 없는 거죠, 여기는. 하지마. 유일하게 우리만 믿어. 이거 우리만 믿어. 우리만 믿어라 이거예요. 우리만 따라라 이거예요. 그래서 이 유일 당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일단 좀 생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. 그래서 미국이 최대 반사 이익 국가가 됩니다. 미국이 최대 반사 이익 국가가 돼요. 근데 뭐 지금 미국장이 떨어진다? 이게 기회입니다. 기회.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면 눈에 이게 기회인지 뭔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. 불안하고 무섭고 이게 이제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겨내질 못하면은 투자 못합니다. 할 수는 있어요. 딱 오르기 직전에 사가지고 딱 떨어지기 직전에 고점에 탁 팔고 또 기다렸다가 그걸 누가 그렇게 해? 그 워렌 버핏도 그렇게 못합니다. 그거를 했다면 지금 뭐 블랙락이나 뭐 이렇게 헝다 이런 데 묶여있는 회사들 있잖아요. 조지 소로스나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. 펀드들.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. 학벌이나 뭐 스펙으로 보면.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겠죠. 근데 그렇게 못한다고. 그렇게 못한다. 그래서 이런 거는 괜찮다. 그 다음에,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태자방 쪽, 뭐 시진핑이 손을 탔다는 설도 있습니다. 이걸 뭐 뉴스에서 뭐 시진핑이 견제를 위해서 성닭으로 건드리 이런 말 하는 데가 없어요. 누가 이렇게 말을 합니까? 이런 데 없고, 이건 그런 썰이다, 썰. 이건 썰이다. 썰이다. 참고만 하세요, 참고만. 정치적으로 뒤에서, 그러니까 정치가, 보면은 뭐 깨끗합니다 이러고 막 이 후보들 얼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공정한 것 같잖아요. 공정하고 이렇게 깨끗하고 투명한 것 같잖아요. 같잖아요. 아니고 아마 안 믿으실 겁니다. 그런 거. 근데 제일 음성적인 게 정치예요. 제일 음성적인 게 정치입니다. 제일 음성적인 게. 제일 음성적인 게 정치예요. 내가 얘가 싫다 이러면은 갑자기 난 네가 싫어 이러지 않아요. 갑자기 회사가 뭐가 삐그덕거리고 잘 안 되면서 뭐가 자꾸 안 되면 서서히 말라 죽어가. 그 뒤에 누가 있느냐? 이게 문제죠. 그게 정치예요. 이만큼 무섭다.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각도로도 또 봤습니다. 이거는 이제 2016, 17년, 18년 해가지고 이제, 그, 미중 무역 분쟁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데, 세계의 공장이라 그러잖아요. 중국이. 요즘도 우리나라 교수들이 이따위 헛소리 해가면서 이 중국 막 이러고 있잖아요. 이런 수요는요. 지금 현대나 지금 여기 뉴스 보시면은 뉴스 이런 거 일일이 다 찾아서 보여줘야 되더라고. 그냥 말을 하면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. 이런 거 보세요. 간단하게 헤드라인만 볼게요. SK, 중국 렌트카 접고, SK 중국에서 렌트카 안 한다는 거예요. 현대차, 중국에서 공장 판다. 이게 현실입니다. 이게 5일 전이에요, 5일 전. 5일 전입니다. 그래서 이만큼, 여기가 세계 공장이고 어쩌고, 뭐, 이 시장성이 우리한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, 견제가 너무 심해요. 기업 간에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부에서 그냥 때려버리니까 롯데가 지금 제일 먼저 철수했죠. 한 4, 5년 전에. 그 다음에 이마트 날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SK, 현대차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바보가 아닙니다.
전 세계에 공장 만들고 수출하면서 경험이 어마어마해요. 근데 여기서도 제대로 안 됐다? 이거는 뭐 안 될 수도 있지,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만큼 노하우가 있는 집단들이 거대 자본이 들어가 가지고 안 되고 나올 정도가 된다면 이건 일반 기업끼리 경쟁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잘 아니에요. 이런 거는. 이런 거는 정부에서 뒤에서 안 밀어주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런 거대 회사들이 이렇게 무너져서 나온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. 자꾸 TV에 나오면 뭐 중국이 뭐 미국을 따라잡고 뭐 어? 뭐 2030년에는 뭐 세계 1위 국가가 뭐 될 것이며 아니 네가 2030년에 갔다 왔냐? 그따 헛소리를 해요. 헛소리를. 요 최근에도 저 누구야 저거 뭐 저 유튜브에 좀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뭐 이 뜬 사람 뭐 주식 전문가라고 하면서 뭐 주가 3천 간다고 웬걸 당장 내일 지금 뭐 폭락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를 판에 무슨 3천을 말하고 있어요. 아니 뭐 3천 뭐 갔다 와 봤어? 미래에서? 뭐 엉뚱한 소리들을 자꾸 하니까 짧게 스윙 구간으로 그때그때 흐름 보면서 그냥 먹고 나오는 거예요. 먹고 나오는 거. 그게 제일 나아요. 뭘 네가 안다고 장기 예측을 하냐. 적당하게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아니면 어떤 일이 뉴스가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 정도만 하는 거지. 뭐 한국 지수 3천 가고 뭐가 4천을 가고 뭐. 중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2030년에 이거 뭐 갔다 와 봤냐고.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. 꺾이는 건 없어? 꺾이는 건 없냐고. 예.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학자들이 틀렸던지 학자들이 맞다면 아니 2030년에 세계 1위 갈 국가가 헝다라는 이 회사 300조 못 냈다고 해서 무너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고요. A도 성립 안 되고 B라면 중국은 어차피 이게 망해야 되는 나라네. 돈 300조 못 내가지고 망할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걱정하실 게 없는 거예요. 제가 약간 좀 이 반대 반어법을 조금 지금 썼는 건데 이 걱정하실 게 없어요. 예. 그래서 결국은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. 그다음에 오늘 이제 FOMC 그 금리 인상에 관한 이제 회의들을 하는데요. 어떻게 이게 또 헝다 이야기에 딱 나왔을 때 FOMC 회의 이게 이제 미리 날짜가 잡혀 있었죠.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눈치가 장이 파랗고 이럴 텐데도 뭐 FOMC에서 또 뭐 금리 인상 바로바로 빠르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되고 뭐 테이퍼링을 뭐 내년 언제까지는 뭐 8회에 걸쳐서 완료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오늘은. 예, 그렇다고 뭐 금리 인상 한다 이렇게도 딱 지금 말하면은 또 투자 심리가 악화돼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점진적으로 시장 흐름을 보면서 뭐 이렇게 좀 교과서적인 좀 무난한 정도 멘트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2부에서 조금 더 정치 이야기 좀 할게요. 우리나라 대선 쪽으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. 예, 1부 마치겠습니다.